안녕하세요. 쌤톡입니다. 와. 네. 따뜻함이 참 기분 좋은 5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과 이 따스함을 같이 느끼고 계신지요? 예. 지친 하루를 마치고도 오늘 쌤톡을 위해서 먼 걸음 하신 쌤톡 가족분들 각자 자기소개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재고 싶지 않은 안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김작두입니다. 연관성이 없어. 지금 준비 진짜. 안 했죠? 갑자기 생각했지. 이제 집에서도 작두를 가정의 달은 얘기하고 가정의 다른 작품. 연결이 안 돼. 가족과 함께 작두를 타고 싶어요. 야, 가족끼리 있으면 무슨 작두를 대령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자족의 유대를 끊는 작품. 네. 죄송합니다. 네네. 이게 네. 참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듣고 나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정의 달 작두 사건. 분량 확보하셨습니다. 예, 예, 퇴청하시죠. 아유, 예. 예. 임팩트 있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고 10대 남는 여자. 치맥이라고 할 뻔했죠. 치명적인 매력. 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빨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5월인데요. 다음 달이면 2018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시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시도의원이나 구의원, 그리고 군의원 및 장, 이렇게 선거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말 정성껏 꾹꾹 눌러서 찍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선거에 우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청소년들에게도 소중한 한 표를 주자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투표 연령 제한이 19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나이를 한 살 낮춰서 18세로 조정하자는 이런 의견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쌤톡에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선거 연령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죠? 있었죠.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투표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 아마 정부 수립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1살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만 21살이라고. 그렇죠. 만 네. 21살. 그러다가 1958년도에 이 선거 연령을 20세로 낮추었고요. 네네. 네. 2005년도에는 19세까지 낮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걸 18세로 낮추자. 뭐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만 20세일 때 투표를 하게 됐었던 거네요. 대학교 1학년 때는 투표를 못 했고요. 네. 네네. 그 세대입니다. 네, 58년 세대는 아니고요. 안 물어봤는데. 네네. 갑자기 뜬금없는데요. 그러게요. 그러고 약간 억울하긴 했어요, 그때. 왜냐면 저는 대학생이고 이미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투표는 할수 진실을 없었어요. 알고 있으나 그렇죠. 투표할 수 없네. 네. 대학교 2학년 때 첫 투표를 했나? 뭐 3학년 때 했나?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러 갔죠. 그렇죠. 네. 굉장히 긴장되고 이거 네. 뭐 실수하는 거 아니야? 뭐 네네. 그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생각도 드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처음에. 데칼코마니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래서 계속 확인했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가 정확히 찍었는지 그 도장이 혹시 이렇게 중복해서 접었을 때 그렇죠. 될까봐. 후보 부르기도 하고 혹시 내가 소중한 잘못 한 찍은 게 표. 아닐까 막 되게 소중하게 투표했던 기억이 그랬던 납니다. 것 같아요. 저도 네. 괜히 그 가운데 찍힐까봐. 그렇죠. 그럴 일도 없는데 괜히 그런 게 네. 걱정되고, 그죠? 양손으로 찍지 않으셨나요? 빗나갈까봐. 빗나갈까봐. 두 손 모아가지고. 두손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찍었는데 안 보이게 한다고 접다가 이제 그렇죠. 반대쪽에 또 이제 찍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렇죠. 데칼코마니처럼. 묻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투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혹시 첫 번째 투표 뭐 이런 기억이 있으신지? 군대에서 투표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투표한 것 같은데요. 네. 대학교 2학년 때 투표했던 것 같고 어쨌든 되게 기억에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선거가. 네, 투표가. 대통령 선거면 그때 뭐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다. 아니고. 진짜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이승만 리기붕 이렇게 아니고요. 미친다, 정말. 저 장면 찍었습니다. 장면 비밀 투표인데 네. 그거 뭐 얘기하시면 네. 네.
아니,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처음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처음으로 내가 이제 내 의사를 이제 어쨌든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반영한다라는 의미에서 네. 굉장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여태까지 제가 찍었던 대통령들 중에서 이번 빼고는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네네. 찍었던 사람이 된 경우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 예. 근데 생각해보면 첫 투표가 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이유가 성인이 되었다는 지표에 생각보다 우리의 관심사에 투표권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민증이라던가 아. 술 연령 제한, 역시 아, 유흥에 강하시네요. 네, 아, 뭐 영화 제한 네. 이런 미성년자 거 관람 어, 물건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런 게 아. 오히려 더 좀 중요한 지표였던 것 같고 네네. 그렇죠. 투표는 오히려 음. 왜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 아무래도 아?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4년에 이제 네네. 5년마다 그렇죠.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에 그렇죠. 대한 감각이 조금 덜 했을 수도 있죠. 나무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마다 유흥이 이어지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하지만 그리고 뭐 어차피 고등학교 때부터 네. 술을 먹긴 했지만 아니 뭐 하는 그럼 뭐 그다지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대신에 이제 집 밖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아, 좋았다는 아. 거죠. 이제는 응. 대놓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대놓고 먹을 수 어. 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선거나 투표에 대한 관심이 왜 그러면 그럴까? 그렇게 술보다 중요하지 적을까? 않았어요. 어른들 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고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네네. 것 같고 우리들도 거기에 근데 그닥. 또 네. 저는 되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 저랑 친구들은 모이면 맨날 정치 얘기했어요. 고3 때, 네네네. 뭐 대학생 때. 술 마시면서요. 네. 그렇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유흥에 또 빠지는 거죠. 아, 기승전 유흥인데 이거. 네. 네. 정치 얘기를 하면서. 어, 네. 정치 때문에 드신 네. 거죠. 그렇죠. 네. 아. 속상해서. 속상해서. 똑당해가지고. 네. 똑당해. 자 이거 현재- 밑에 끝도 어떻게 가 이거 기억 뭘 잡고. 던져야 되나, 뭘 부러뜨려야 되나 모르겠네요. 네. 현재 이러한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논의가 아마 구체적으로 되는 것도 충분히 자기의 어떤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분들이 아마 대부분 교사나 학부형이시면 18세 나이라는 것이 학교 연령으로는 고3이다. 그들에게도 충분히 그러한 판단력을 우리는 믿고 기대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찬반의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찬성하는 부분 쪽에서는 객관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이 충분히 18세로 낮추는 게 필요한 의미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 반대 의견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18세라면은 학부모나 교사들에 의한 영향력도 분명히 많을 것이고 그들의 조언이나 그들의 의사에 많이 좌우된다면 그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닐 거다. 뭐 이런 근데 의견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사실 알고 있는데요. 반대 의견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미성숙하다 또는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미성숙하다고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폭력일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의 지능이 뭐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만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두는 게 사실은 원칙에 맞거든요. 다만 이제 나이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의 여부인데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들 뭐 선진국 사례도 보면 알겠지만은 계속 연령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정치에 참여의 폭을 넓히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나이 많은 사람 중에 미성숙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고 가짜 네. 뉴스 잘 믿고 근데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투표권을 줘요. 너 이렇게 이렇게 덜 떨어지는데 넌 투표권 가지면 위험하니까 안 줄래 이러면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미성숙의 판단이 이제 나이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네. 판단만 갖고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은 조금 짚어야 될 것은 이제 이게 이슈화가 된 거는 정치권에서의 이야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네. 이제 투표 연령을 어떤 정당에서는 높이는 것을 그러니까 낮추는 걸 반대하고 네네네.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럴 시기가 왔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음. 그 양쪽의 주장은 어떤 그 논의 자체의 정당성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정치적인 어떤 이유, 어떤 당장의 정당의 이득 계산. 일단 네네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네. 나름의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방송에서는 일단 그걸 좀 떠나서 네네. 그런 그렇죠. 논의를 떠나서 원칙적인 부분은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면서 실제로 이제 청소년들을 우리가 또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의 참정권이
지금 현재 적합한 수준인가 아니면은 좀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들이 배우고 또 스스로 듣고 알게 되는 루트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것이 뭐 학교 내에서만 듣는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만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는 사실. 뭐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글로벌한 어떤 생각과 사고와 판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향을 주장하는 또는 하향이 더 지금 맞는 것 같다. 현재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는 아무래도 외국과의 사례 비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우리가 항상 그 기준으로 삼는? 지표가 OECD잖아요. OECD. OECD.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대요. 18세가 돼도 투표를 네네. 할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청소년 중에서 그 나이가 되어도 투표를 못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네네. 이렇게 봤더니 이제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네네. 비롯하여 네.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영미권 나라들. 그러니까 그 유럽,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 이런 나라는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 해놨고요. 18세. 좀 더 진보적인 네네.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16살. 16살. 예, 예, 예. 야, 그러면 고1. 그쵸. 그쵸. 고1이죠. 고1이죠. 그래서 좀 일단 우리가 제일 좀 꼴찌다. 항상 우리가 글로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선 또 좋은 건 글로벌 항상 얘기하죠. 항상 글로벌을 열외야 느끼하죠. 열외. 그러게 말이죠. 응. 근데 이제 현행 법률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볼까요? 여러분들 결혼 몇 세부터 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허용 아, 나이. 법적인 허용이요. 네. 18세? 18세예요. 네. 18세면 난 아니고 만 18세입니다. 만 아니죠. 18세. 다 많이. 만 18세 법률은. 되면 부모님의 동의하에 결혼이 가능해요. 맞아. 19세 되면 당연히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만 18세. 18세 맞아요. 군입 때는요. 만 18세. 그러니까 이미 고3 때부터 다 이미, 가능하군요. 예, 다른 분은 어떤 국민의 의무나 음.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건 만 18세 이상으로 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오직 음. 선거권만 만? 만 19세 그쵸. 이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선거권이 상징하는 건 사실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거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을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볼 것인가의 문제랑도 관련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권력의 문제도 있겠죠. 왜냐면은 참정권을 갖는다는 거는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이제 권력의 주체로 급부상 시킬 것, 그러니까 무대로 등장시킬 것인가 아닌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그 참정권은 의미가 있는 토론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민법상 아니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기준들이 18세에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권리 의무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참정 권리도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18세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 법률상 좀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아까 나무쌤이 얘기하셨던 극장에서 보는 영화 미성년자. 미성년 관련 만 18세 이상은 볼 수 있어요. 고3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거는 빨리 개방해놨네요. 그러게 그렇죠. 말입니다. 네. 유흥은 저도 빨리 개방했네요. 떠올려 보니까 고3 때 옥보단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오빠 안 궁금한데도 제목을 불멸의 얘기했어요. 명작. 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어. 극장에서. 깜짝 놀랐다 하는. 그러니까는 어떤 권리나 의무가 충분히 부여되는 그러니까 의무 같은 경우는 군 입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또 면허증 따는 나이는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한데 유독 투표권에 대해서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과거에 이미 그 대법원인가요? 네. 대법원에서 아마 그 결정이 19세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여러 차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수적인 성향, 보수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거부하는 쪽에서는 18세라고 하는 젊은 아이들은 좀 더 진보적이지 않냐. 그래서 진보적인 정당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더 투표를 많이 하지 않겠냐. 편향된다. 근데 사실은 인근 일본에서도 18세로 나이를 조정하면서 사실은 생각보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18세로 낮춘다 하더라도 그들의 투표 참여율부터가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18세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생각에 찬성하는 비율도 생각보다 높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으로 18세 연령들을 단순하게 판단하는 건 또 좀
조심스러운 접근 그렇죠. 부분이다. 예. 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로 그 투표권을 우리가 늦게 주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젊은 층들이 투표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막 그 젊은 층들한테 투표를 독려를 많이 하는데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에게 정치의 네네. 주체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음. 그러니까 투표권을 주어진 나이에도 네. 잘 하지 않게 되는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오히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미성숙한 인간으로, 그러니까 사회인으로 되기 쉽게 만드는 토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제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사회에 이제 나가서 사회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학교에서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원칙적인 부분들 갖다가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제 구현이 된다면 중학교 때의 자치 활동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문제를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을 때 투표권을 한번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면 뭐 국가적으로 봐도 이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만 계속 풀지 말고 실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백날 교과서에서 뭐 어떤 그 후보가 좋은 후보일지를 네, 맞아요.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후보가 어떻게 그 공약을 냈고 자신들의 공약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갖다가 지켜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배웠던 정치나 아니면 사회 참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향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네네. 분들의 논리도 사실은 네네.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렇죠, 뭐냐면 음. 이제 학생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다. 음. 왜냐하면 주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 선생님이나 주변의 어른들의 어떤 이야기에 쉽게 이렇게 잘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주인된 권리 행사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권리를 주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 중요한 결정에. 그런데 현장에서 보는 여러분들은 이제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국한해서 보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본 청소년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런 얘기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속 고등학교에만 있었습니다만 학급 임원을 선출할 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후보 바로 추천하고 추천한 아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네. 나와서 보통은 공약을 내세우죠. 네. 네, 상당수 공약의 중심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할 거라는 거는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3월 달에 만나자마자 자원을 하도록 네, 네. 그래서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선거 벽보를 약식으로라도 작성해서 해오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공약들이 그렇죠. 실천 가능한 얘기들이 되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기회와 이런 방식이 접근되면 주어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충분히 아이들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분명히 있다. 선생님이 목격한 아이들의 네, 모습은 네, 네. 충분히 가능한 것 가능하다. 같다. 그런 네, 네. 참정권을 그렇죠. 주어도. 네. 실제로 뭐 학생회장 선거 아이들 진행하는 거 보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크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 나름대로 실천 가능성 있는 공약들을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수집하는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성인들의 의식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그래서 성인 수준인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토론하는 거 보면 찍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공약은 저거 분명 학교에서 안 해줄 건데 저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종종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성인과 학생과의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는 어때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말하기 어려운 자신이 없으시네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솔직히 이제 애들이 의외의 어른스러운 모습이라든지 진지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간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간헐적, 대단히 간헐적으로 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를테면 학급 회의 네. 아, 난장판이죠. 그렇죠. 예. 예. 앞에서 학급 회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고 애들은 떠들고 있고 그렇다고 학급 자치인데 내가 개입하기는 어렵고 이런 난감한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결국. 예. 네, 근데 그런 왜 과정을 떠들면서도 거쳐나가는 내용은 또 이렇게 알차게 하고 그러진 그렇지. 않나요, 혹시? 아니 전혀 집중 자체가 되지 않고. 그러면 투표도 네. 중학생은 빼는 걸로 합시다, 네. 우리. 그래서 사실 이제 완전 선진적인 건 저는 이제 교육감 선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저도. 예. 근데 이제 우리 볼 때마다 반의 학급 회의를 볼 때는 잘 줘야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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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네네. 뭔가 이렇게 그 교육감들이 사탕 준비해가지고 홍보하면 그 뒤에서 뿌리거나 충분히 될 이러면 것 우르르 같다. 트럭을 쫓아가거나 그래서 갑자기 투표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네. 뭐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요. 그 예. 솔직한 얘기. 전 네네. 초등인데 저는 오히려 중학생보다 낫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중학생들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제가 애들한테 미리 이제 인기 투표가 아니다 임원 뽑을 때 네. 공약을 내세우고 공약을 기록한 다음에 이 아이의 평소의 행실과 공약을 잘 네네. 따져보고 헬라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진짜 친한 친구를 뽑지 않고 인기는 조금 덜하지만 오히려 인기 되게 많은 친구보다 덜하지만 왜 또 좀 믿음직스러운 친구들을 네네. 뽑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그 객관적인 네네. 어떤 사실 판단이나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도 하는 것 모습들을 가능성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옛날에 이제 그전 저희 나가신 대통령 있잖아요. 지금 재판 중이신 대통령. 아, 예. 두 분이나 돼가지고. 두 분, 네네. 네. 그 국정원 댓글 네. 얘기가 언뜻 나왔었나봐요. 민주주의 네네. 저희 수업하다가. 네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수사 중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바로 그거면은 무효 아닌가요? 이제 그런 네네. 얘기를 할 정도로 나름대로 민주주의 원칙도 잘 숙지하고 있고 네네. 객관적인 어떤 사고도 네. 하고. 그러니까 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안재욱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선거 중에는 교육감 선거가 분명히 포함되어 네네. 있는데 음. 아이들은 그거죠. 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냐. 투표라는 걸 통해서 그 당사자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그 투표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네네. 거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그럴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네. 또 분명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왜 민주주의를 좀 미리 학습하고 투표를 관심을 갖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선거권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피력할 수 있는 되게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동이나 청소년 인권 또는 여성의 인권이 낮은 편이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 편인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여성들에게도 외국 같은 사례도 참정권이 주어지고 나서의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신장되는 그렇죠. 거와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학생들을 그 권리보다는 보호의 대상 미숙한 대상으로 보고 신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두발이나 뭐 등등등 이런 걸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로도 보고 있지 않고 전혀 이렇게 사실 권리가 향상되지 않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력의 주체가 된다면 훨씬 그 학생 인권의 진보가 빠를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그 후보자들도 이제 그 학생들의 그 권리와 관련해서 훨씬 관심을 많이 가진 정책을 펴겠죠, 사실은. 그 아까 전에 그 안재웅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도 일어나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실제로 자신들이 투표하는 행위가 정말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런 원리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상식적 수준 있잖아요. 아니까 우리 중학교 네네. 출신이니까 이제 이런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수업이 원리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서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고 일단 그렇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어요. 네. 시스템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권력의 주체로서 당사자인데도 거기서 그렇죠. 그냥 학교에서 해주길 바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네. 학생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 된다면 학생들이 생각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불현듯 드네요. 우리가 한번 논의했던 적은 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정교 어린이회에서 열심히 논의해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그렇죠. 교장선생님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 오히려 그러니까 학습을 그렇죠. 시키는 거. 네. 그러니까 민주적인 총의를 수합했지만 이것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걸 학습시키고 있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학교는 잘 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면 사실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아니면 것만 심어줄 뿐이고 그렇죠. 권리의 주체가 되지 않는데 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지 않는데 사회에 나오면 시민이 그렇죠. 아니라 신민으로서의 학습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권리 의식이 별로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권리는 사실은 나의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 그렇죠. 의식도 높아지는 건데 사실은 힘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권리가 있어. 하지만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렇죠. 얼마나 너는 문은 열고 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못 나가.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주의는 항상 체계만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는 없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네. 진짜 막 음. 우리끼리 맨날 막 비판하고 네네. 막 정치 정당 네네. 욕하고 막 네네. 그 시사 잡지 읽어보고 그랬는데 네네. 약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습니다. 욕만 하는 네네네. 그런 약간 맞아요. 허탈감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도 더 욕을 많이 했던 네네. 것 같아요.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은 그렇죠. 네. 많은 걸 뭐 알고 아무것도. 있었거든요. 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불결하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더 시궁창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권력이 없고 다 그렇죠. 알고 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네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학생들 이제 특히 대학생들조차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뭐 우리가 뭐 한다고 바뀌겠어? 네. 아니면 그러니까. 네네. 그다음에 뭐 정치인들이 다 똑같지. 네네. 그놈이 그놈인데 뭐 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정치에 많이 대한 한다는 거죠. 학습을 오히려 한 적이 없는 안타까운 그 전후 세대나 나이 드신 네네. 분들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어떤 민주시민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학교 민주주의 문제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연관돼 있다고. 네, 보는. 이걸 제대로 뜯어고치는 건 너무 과격한 표현이니까 개선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네. 같은 말. 현재 개성이 네. 고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뜯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말로 문제가 되나요? 그러게요. 예. 오히려 아까 나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는 회장이나 부회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뭐 자기의 의견들을 적절히 개진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인기 투표가 아닌 모습으로 선거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고 그 토대가 잘 육성이 되면 성인이 되고 또 자기 판단의 어떤 기준이 명확해지는 순간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적절하게 키워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안내해줘야 되는 역할이 바로 교사라면 그 형식과 그 의미와 그 중요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투표가 좀 더 자유로운 대학생 시절에 이루어진다면 판단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되게 부러운 외국 사례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어느 제가 나라가 있을까요? 이제 독일에는 19살 국회의원이 있대요. 19살 안나 리어만. 네네네. 10대 초반에 녹색당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네네. 했다. 그리고 되게 환경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청소년 입장도 대변하면서 실제 정치 활동을 하는 건데 외국 특히 북유럽 같이 좀 이제 선진적인 나라들을 보면 정치 평론가들 나이가 23세 막 이래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군부 독재 정권에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일어났던 나이가 대학생 10대, 때죠. 20대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4.19도 그렇고요. 4.19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네. 대학생이 그 다음이었어요.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발달 단계상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질 게 자연스러운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권력을 가진 적이 없고 경험적으로 되게 무기력하고 경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진짜 20대 그 보통 친구들이 오히려 투표를 적게 하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퇴보를 하는 거죠. 외국의 그 젊은 친구들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 민주주의 어떤 그 진화한 면에서는 사실 떨어지고 있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시기상 발달 단계상은 오히려 관심이 한참 왕성하게 네. 있을 그렇죠. 때 그게 정상이야. 그쵸? 그때부터 훈련이라든지 또는 실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게 맞다. 근데 내 권력이 아닌 거에선 관심이 안 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사실 내가 투표를 할 수가 없다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학교에 좀 자괴감 느낄 땐 그런 거 있어요. 가정통신문으로 뭐 며칠날 지방선거입니다. 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통신문 애들한테 보낼 때가 있잖아요. 아, 그쵸. 응. 너희들은 아니야. 너는 아니야. 부모님 갖다 드려. 응. 이거 얘기하고 있을 때 음. 약간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저는 한 고1부터 투표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아이들이 네. 막 이렇게 그런 대선이나 뭐 네네. 이럴 때 막 네. 그 학생들과 관련된 그 입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유권자가 되니까요. 고등학생들이 그렇죠. 피켓 들고 이렇게 해달라 음. 이렇게 얘기하고 뭐 또는 두발 자유 같은 네네. 것도 그렇고 신체의 자유를 우리가 네네. 허용해달라 네네. 그런 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뭐 16세가 너무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16세는 어떻게 보면 선거에 이렇게 참조가 될 수 예비 선거 비슷하게 투표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책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맞아요. 의견을 네, 갖다가 네. 저기 그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름 선관위에서 고려해 볼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집계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투표권은 없지만 투표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 공감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그 정당들은 그걸 보고 또 정책을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 안 된다고 한다면 예비 투표를 해가지고 어쨌든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오히려 않지 않나. 어른들이 막 만들고 골머리 그렇죠. 앓고 있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죠.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렇죠.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 그렇죠. 방향으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현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럼요. 부분도 예. 분명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사로서 바라보는 참정권 18세로 낮추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교사가 그 정치 참여의 폭이 좁잖아요. 약간 우리도 자유의 몸이 우리조차도. 아니야. 그럼요. 우리도 남의 권력을 청소년이랑 비슷합니다. 예. 우리도 되게 무기력한 네. 상태예요. 아니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공정 방송 하고 있고요. 네. 정치적 중립을 네. 유지하고 있는 네. 쌤톡입니다. SNS에서 어떤 정치인의 특정 내용에 정치인? 대해서 네. 예, 좋아요 누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 레알?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인데도 예, 왜? 안 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에 네. 좋아요 누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왜 지인의 정말? 지인과 그런 얘기를 음. 나누고 지지한 건 괜찮다고 돼 있던데요? 아주 개별적으로 그죠. 이를테면 뒤에서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시는 네, 거라든지 네, 네, 네. 개별적인 뭐 메신저를 통해서 1대1로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일단 공개적인 불특정 SNS. 다수에 그렇죠.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페이- 의지를 네, 본다. 페이북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가 뭐, 봐요. 뭐 이런 데서 뭐 얘기하거나 누르시면 아 그러네요. 걸리세요.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네. 반대하는 SNS에 반대, 좋아요 이런 거 댓글 이런 뭐 거 다 댓글까지. 좋아요 그럼요. 다 댓글 가능하네요. 절대 안 되고요. 좋아요도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싫어요는 우리 해봐요. 시민 맞나요? 싫어요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좋다 싫다 의사표현을 의사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남의 얘기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금. 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시급하네요. 교사한테 그건 아까 얘기했던 건 나갈 수는 있지만 나가지는 마라. 그런 겁니다. 당신은 시민이 맞지만 하진 마. 징계할 거야. 네. 이거잖아요. 아니 무기력쩌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무척이나 조심스럽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다리 떨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중에 떠 있어요 다리가 떨다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런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방송이 나도 아님을 모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런 공포 속에서 예. 진행되는 방송 되겠습니다. 예. 또 작두님은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참정권의 확대가 학생들에 대한 이제 이게 나이로 이제 확대되는 것 자체가 실제 교육과 연관된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또 자체가. 교사들의 그 답답한 부분, 교과가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이런 제한이 풀리면 네. 또 스스로 우리가 잘 그렇습니다. 개척하고 해결하는데 일조할 네네. 수 있겠네요. 네, 네. 아,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뭐 뭐 그것이 그건 예, 뭐- 국가의 뭐 안보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절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위험 발언을 했군요. 특정 정책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 우리 뇌가 없어? 우린 뇌가 없는 거야? 예. 아, 이런. 초등학교에서조차도 또는 뭐 아주 저학년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 나누기 어렵습니다만 고학년 정도가 네네. 되면 충분히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엄청요. 예,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이들 되게 합리적이고요. 창의적입니다. 네네. 이제 네네. 저희가 이제 5학년 때 역사 배우고 6학년 네네. 때 또 정치도 배우고 네. 다 사회 과목. 네, 사회 과목. 네, 사실 수업 시간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도 다 공부하고 있고. 삼권 분립도 다 알고요. 다 그렇죠. 알죠. 애들 다 네. 알고.
뭐 이미 역사를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이게 역사의 이야기가 다 정치 얘기잖아요. 아, 결국에는. 많죠. 근데 예. 아이들에게 이제 이걸 통해서 현재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이런 얘기를 우리 나눠요. 네네. 응. 걸리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 그런가요? 방송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교과서에 나온 것만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죠. 뒤에 나오는 거 좀 땡겨서 가르쳐 주는 거죠. 네네. 아니에요. 그 사회 영역에 인지 영역, 정의적 영역 다 네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고도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저 논술도 보거든요, 아이들한테. 애들 되게 싫어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네. 응. 애들은 싫어하더라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애들이 그런 거 쓴다니까요. 삼국통일 네네.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현재 우리나라 남북통일 애들이 연관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네. 그렇죠.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건 당나라와 네네. 그 백제 고구려 네. 실과 이게와 네네. 미국과 우리나라 네. 북한과의 관계 얘기도 충분히 연관시어서 애들이 한다니까요. 애들이요. 네. 그럼요. 이 중학생에서 볼 수 없는 게 왜 초등학교에서 나타났죠? 그 도대체 애들 좀 잘 가르쳐봐요, 중학교 쌤들. 뭐 중학생 시기는 뇌가 뇌가 폭발하는 갑자기. 시기이기 때문에 네. 다른 쪽으로 이해해야죠. 발전하죠. 기하급수적으로 격동의 발달한 시기고. 시기죠. 예, 예. 그래서 잘 추스려서 고등학교 올려보내면 추스려서. 고등학교 충분히 가능하다. 뭐 어디 쓰러지나요? 왜 찌들이죠? 네.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 특히 제가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하기 싫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네. 이거 배워서 어디 써먹어요? 라는 말 들을 때 좀 그렇죠. 많이 자괴감을 느끼는데 네네.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회 축소판이다. 네. 그러면 학교 현장은 또 다른 사회의 어떤 이면이 다 담겨져 있는데 졸업만 하면 바로 사회에 나가서 맞다더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방주사를 하나도 맞춰주고 있지 않다. 그렇죠. 너무 냉혹하게. 네네. 이 선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적인 내용 부분에서 많이 연계되고 있으나 아이들은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그걸 실질적인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덥석 나간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오히려 그랬을 때 잘못된 판단, 음. 잘못된 결정을 그렇죠. 할 수도 있다면 네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참정권과 연결해서 분명히 또 연계될 수 있다면 미리 우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네. 네. 그래서 애들한테 그 참정권에 대한 토론을 했던 어떤 기사 얘기가 네.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의외로 또 아이들이 한 70%는 참정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30%는 네. 또 아니라고 비슷하다. 얘기를 하기도 아, 한대요. 아, 그러니까 학생들에게서도 그러니까 음. 뭔가 아이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불안전한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또 아이들 나름대로는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학습하는 그렇죠. 것도 있다는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이제 뭐냐면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다 그럼요. 다양해요. 네, 다양한 또 거예요. 거긴 또 어른들의 이제 그렇죠. 어떤 영향력이 있을 그렇죠. 거고 네네. 그렇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생각도 처음엔 다 내 생각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의 네네. 얘기를 듣고 내가 판단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딱 아이들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뭐 판단을 안 못할 된다. 거고 우리는 네. 아니고 이렇게 또 말할 수 네네. 있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영향을 받아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그 어떻게 뭐 태어나자마자 그 뭐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렇죠. 능력 갖고 사는 태어나자마자 투표하라고. 그렇죠. 너 엄마랑 달래 아빠랑 달래. 그렇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다 영향을 받고 투표하는 거죠, 뭐 어른들도. 사실은 아이고, 우리가 나이 제한은 있습니다만 상한 나이는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좀 힘드신 네네. 어르신들도 겨우겨우 가서 네네. 정말 침침한 눈으로 네네.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 투표권을 드리는 네네. 거지만 어린 나이라고는 표현하지만 사실은 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결정은 더 가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걸 좀 상상해봐요. 막 급식 먹고 네네. 막 떡볶이집 가서 먹으면서 네네. 막 그냥 대선 후보 뭐 그냥 코민 따라하고 생긴 거 네네. 얘기하지 말고 애들도 그렇죠. 정말 정치 얘기를 네네. 하면서 피 터지게 자기들끼리 네네. 싸워보고 네네. 얘기해보고 네. 네네. 그런 미래를 꿈꿔봅니다. 네네. 떡볶이집에서. 떡볶이집에서 그게 어. 현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생활 좋겠어요. 밀착형. 그렇죠. 그렇게 큰 애가 이제 대학 가서 유흥을 하면서 이제 또 정치를 술을 마시고 거기서 마시면서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유독히 나이 많은 사람만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지 그렇습니다.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성별, 나이, 장애 네네. 여부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네네.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치 맞아요. 정치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네네. 외국처럼 20대 정말 네네. 정치 평론가들 네네. 막 진짜 다양한 옷 입고 막 네네. 이렇게 막 힙합 하면서도 막 정치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난 그래야 한다고 봐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게 하려면 갑자기 이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당 활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정당 가입도 네, 가능하죠. 정당 가입을 하고 그쵸. 청소년위원회 이런 거에서 뭐 캠프도 하고 또 정치 집회도 토론을 참여하고. 실제로 가시죠. 정치 네. 토론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창의적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른들 생각 못하는 거. 그럼요. 그쵸. 나는 북유럽과 비교 안 되는 나름의 큰 아이디어를 내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습니다. 젊은 아이들을 참여시키면.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쌤도 가족분들 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나 책임감이 또 크다는 생각이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무엇을 가르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느끼는 그런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학생들에 대한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들을 아이들이 접한다면 다양한 판단에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귀중한 말씀 쌤도 가정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또 소중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뵐 것을 기약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와요.